선상탄. 선상탄은요, 전쟁 가사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부산에 이 박인로가 주사라고 하는 관직에 부임했는데 그 당시에 이 박인로의 일본에 대한 분노와 걔네들을 어떻게 막 아그작 씹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외적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내어 있고요. 더불어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이거를 네 글자로 우국충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국충정. 우국충정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랑 함께 박인로의 선상탄, 배에 위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에서는 풍류를 즐겼는데 이 풍류를 즐기던 그 태평성대를 나는 얼렁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 배는 누가 만든 거야? 판옥선에 내가 지금 타서 지금 내가 전쟁에 있는 상황이지만 배는 진짜 왜 만들었고 일본 애들은 왜 상겼고 정말 황당해 죽을 것 같아. 화나지만 그래도 어떻겠어. 태평성대를 기대해야지. 이런 시예요. 늙고 병든 몸 바로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 자신을 지금 낮추어서 늙고 병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이 늙고 병들었다는 건 시적 화자고요. 늙고 병든 님을 누가 임금께서 통주사로 보내셨는데 보냄으로 을사년 3하 여름에 부산진, 진동영이라고 했는데 부산이에요. 부산에 내려오니 변방중지에 병이 갑다. 앉아실랴. 무슨 말이냐면 관방중지에 변방의 중요한 요새에서 병이 깊다고 앉아실랴? 서리법을 통해서 앉아 있을 것인가?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방중지는 변방의 요새고요. 변방의 요새에서 내가 병이 깊이 들어 있다고 해도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임금께서 늙고 병든 몸을 수군 통주사로 보내셨는데 을사년 여름에 여기 진동영 부산진에 내려오니 관방중지에 국경의 요새지 관방중지에 내가 병이 깊다고 앉아있을 수만 있겠어? 이런 겁니다. 계속 볼게요. 일장검 비기차고 병선에 구태올라. 무슨 말입니까? 한 자루 긴 칼을 이렇게 일장컴이에요. 비기차고 비스듬히 차고 병선이 뭐냐면은 여기 솔저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배. 병선에 감이 올라 여기 진목하야 대마도를 굽어보니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떠 대마도를 바라보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목하야라는 말은 여기 진목, 기운 기자고 눈목자거든요.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떠서 어디 일본 대마도를 굽어보니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요. 외적에 대한 적개심이 잘 드러났어요. 왜? 일장검 비껴차고 병선의 구태에 감이 올라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기운을 떨쳐서 대마도를 본 거잖아요. 자, 이제 색채 이미지 이제 쩔게 나옵니다. 갈까요? 바람조친 황운은 원근에 쌓여있고 황운은 여기서 뭐를 얘기한 건데요. 여기 표현상의 특징이 은유법이에요.
그래서 황후는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황후는 누를 황의 구름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구름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전쟁의 기운. 왠지 전쟁의 조짐이 보일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조친, 바람을 따라서 바람을 쫓는 황혼, 노란 구름은 원근에 쌓여 있고 멀리 멀원 가까울 근 멀거나 가까이에 쌓여 있고 뭔 말이에요?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아까 임진왜란 끝난 후에 지금 통주사로 부임받아서 부산진에 내려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났는데 아직 상처가 아직 아물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황혼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바람을 따라 흐르는 누런 구름, 즉 황혼은 멀고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계속. 아득한 창파는 여기 푸른 물결이라고 그랬는데 푸른 물결하고 똑같은 게 일망무제 망망대해예요. 그러니까 바다예요, 바다. 아득한 바다는 긴 하늘과 한 빛일세. 아득한 푸른 바다는 긴 하늘과 한 빛이로구나. 그러니까 여기 바다가 있으면 여기 하늘이랑 어떻게 색깔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색채어가 나왔는데 무슨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로 구현을 했어요. 네, 여기 노란색하고 지금 푸른색하고 나왔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황혼과 창파를 통해서 색채 이미지를 제시하고 무엇보다 이 황혼이 바로 뭐 운유법으로 전쟁의 기운을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볼게요. 배 위에 배회하며 고금을 사억하고 여기서 배 위에서 배회란 말은 우리가 서사 끝나고 이제 본사하는 거예요. 배회하다라는 말은 돌아다니다. 고금이 뭐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억은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서성이며 뭐 옛날과 지금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전선 즉 병선을 탄 게 바로 뭐 한탄스러워. 그쵸? 그거에 대해서 여기 서사고요.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가 짜증나니까 빡친 포인트를 얘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원망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폭폭하니까 바로 헌어 씨가 나옵니다. 헌어 씨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배를 만든 이고요. 배와 수레 등의 물건을 만들었어. 전국 전설 속의 황제고요. 바로 원망의 대상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바로 헌원 씨를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친 회포에 본인도 어리석고 미친 생각에 헌원 씨를 어떻게 애다노라 원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배 위를 왔다 갔다 서성거리며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며 어리석고 미친 듯한 마음의 전쟁 때문에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누구를 생각한다? 중국의 황제, 전설 속에 존재하는 황제, 바로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황제 헌월 씨를 탁하노라, 원망하노라. 왜? 대양이 망망하야 천지에 들려 신이 큰 바다가 대양, 바다 양자 큰 바다가 망망하야 아득히 넓어서 천지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가 넘고 천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왜? 바다가 너무 넓어가지고. 진실로 배 아니면 밖에 풍파만리 밖에 어느 사이 엿볼렁고라고 얘기했어요. 배 아니면 풍파 만리, 즉 풍파가 거센 만리나 가면은 볼 수 있는 그 우리 땅을 어느 사이에
어느 사이, 어느 오랑캐가, 어느 일본이 엿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참으로 배가 아니면 거센 물결이 굽이치는 만리 밖에서 어느 사이, 사방의 오랑캐, 특히 누구? 일본이 우리를 엿볼 수 있겠냐는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배는 긍정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부정의 대상이에요. 왜? 이 배가 있어서 여기 사이가 사방의 오랑캐가 여기 바로 조선을 어떻게 했어요? 뽕! 침략을 했거든요. 네, 계속. 무슨 일 하려 하야 배목기를 비롯한고 무슨 일 하려 하야 배목기를 비롯한가.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는가. 비롯하다라는 것은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원 씨야, 너는 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목기, 배 만들기를 시작했니? 대체 왜 그랬니? 이런 뜻이에요. 만세천추에 가업슨이라는 말은요, 끝없다라는 말이에요. 끝없는 패단. 이게 패단이라는 것은 나쁜 거죠. 나쁜 거리 됐다. 뭐가? 배가. 보천 지하에 넓은 하늘 아래 만민원의 만백성의 근심과 원망을 기룬하다. 키우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네. 천만 년 후세에 끝없는 패단이 되도록 넓은 하늘 아래 만민왕 백성들의 원망을 기룬한다? 조장하니? 품게 하니? 만들었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본사 원이했는데요. 배 만든 일을 원망하고 있거든요. 왜? 얘가 배 위를 왔다 갔다 서성거리며 배회하고 있었는데 옛날하고 오늘을 생각하니까 막 미칠 것 같아. 왜?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헌원 씨, 즉 중국의 전설 속에 존재하는 황제, 이놈이 너무 원망스럽거든. 왜? 진실로 배가 없었다라면 풍파가 이는 바다, 만리 밖에서 사방의 오랑캐, 즉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넓어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황제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놈들이 그 배를 타고 만리 밖에서 우리나라로 침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시적 화자에게 봤을 때 배는 나쁜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대체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어. 정말 오랜 세월에 정말 끝도 없는 큰 패단이 되었어. 바로 뭐가? 배가 온 세상의 만백성이 원하는 한을 만들어. 뭐가? 배가. 자, 이제 본사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즈버 깨달으니. 어즈버는 감탄사입니다. 내가 깨달으니. 이번엔 누구 탓이야? 바로 원망의 대상 2. 진시황의 탓이로다. 갑자기 원망의 대상 불로초를 보내 일본을 만들었어. 자, 그러니까 진시황이 없었더라면 일본이 생기지도 않았고 헌원 씨가 없었더라면 배도 생기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만리 밖에서 우리나라를 그래서 조선을 침략할 수는 없었겠지. 그게 불가능하겠지. 배 비록 있다 하나 왜를 아니 삼기다라가 뭐냐면은요. 이게 삼기다가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배 비록 있다 한들 헌원 씨가 배를 비록 만들었다 한들 왜를 아니 삼기던들 왜가 만약에 생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이죠. 진시황은요. 그러니까 불사고 불로야. 그러니까 불로장생. 약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바다에 여러 섬으로 보내게 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적이 되어서 일본이 생겨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시적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배 절로 나올 건가?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배가 절로 나올 것인가? 리마를 믿어 듣고 동남 동녀를 소녀를 그토록 들여다가 해중 모든 섬에 난당정 어려운 외적 감당하기 어려운 적을 남겨두고 여기까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깨달으니 얘가 지금 나라를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깨달으니 모두 누구의 탓이야? 진시황의 탓이야. 배가 비록 있다 한들 왜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던들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저절로 생길 것이야?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거기 없는데 어떻게 배가 생길 수가 있어? 누구 말을 믿어 듣고 사람들을 그토록 많이 들어가게 바다 가운데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을 남기어 두어서 동남동녀 여기까지 볼게. 통분한 수치와 모욕이 화하에 다 미딘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적 화자가 누구? 진시황을 원망하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통분한 수욕이 분해, 수치와 모욕이 화하, 중국까지 미치는구나. 시적 화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신의 분노, 수치와 치욕이 어디까지? 중국까지 미치는 것 같아.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어 만리장성 높이 싸고 몇만 년을 살았동고. 무슨 말이냐면 오래 사는 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어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너 못 살았잖아. 야, 너 불로 불사한다라는 거. 야, 얼마나 얻어냈어? 만리장성 높이 싸고 몇만 년이나 얼마나 더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모두 다 알다시피 이 당시에 박일로도 알다시피 진시황은 죽었거든요. 남대로 죽어가니 야, 네 남들처럼 죽어가니 진시황아. 유익한 줄 모르겠다. 네가 한 행동이 난 이득이 있는지 효용이 있는지 난 전혀 모르겠어 라는 거죠. 남처럼 죽어 진시황이. 내가 유익한 줄 모르느니 불로 장생약을 찾으러 가기 위한 그 행동이 아즈버 생각하니 이거 감탄사예요. 아즈버 생각하니 서불 등이 이심하다. 네. 생각하니 서불 등이 뭐냐면은 무리등자예요. 서불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서불의 무리가 이심하다. 또 나왔네, 빡큐. 네, 지금 세 번째 대상이 나와요. 그럼 서불은 누구냐면요. 진시황의 명령으로 불사약을 찾아서 떠난 그 사람인데 그 자손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외적이 된 거죠. 네네네. 여기 나오네요. 중국 진시황이 서불과 동남동료 수천 명을 배에 태워 불로초를 구해라고 보내었는데 못 구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오면은 죽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외나라 사람이 되었다고 누가? 박인로가 생각한 거죠. 인신이 되야사 남의 신하가 되어서야 망명도 한한강가. 어떻게 그 신한데 인신 여기 이게 서불을 탓하는 거예요. 서불아, 너 임금님의 그 당시 임금님의 진시황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너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냐? 도주를 해서 너 되겠어?
신선을 못 보거든 수위나 돌아오면 네가 신선을 못 봤어. 신선을 봐야 불로불사약을 찾을 수 있거든요. 불사열을 못 찾거든. 수위나 돌아오면 야 빨리빨리 어떻게 돌아왔으면 주사 이 사람은 전혀 없게 삼길런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름은 전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이 나쁜 놈아 라고 하면서 본사 2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랑? 진시황과 서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두어라 기왕불구라 일러 무엇하로소니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어라 기왕불구 기왕 이렇게 된 일이니 탓해서 대세 무엇을 하겠는가 그만두어라 이미 지난 일을 탓하지 않겠다 라는 거죠. 즉 헌원씨와 진시황에 대한 원망을 그만하겠다라는 겁니다. 속절없는 시비를 후리쳐 더뎌두자. 속절없는 소용없는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후리쳐 팽개쳐 더뎌 던져두자. 잠시 생각하니 내 뜻도 고짓고야. 네. 잠사 각오하니 깊이 생각하여 깨달으니 내 뜻도 쓸데없는 고집이로구나. 황제 자주거는 웬 줄도 모르도다. 헌원씨 황제가 배를 만든 것, 이 작주거가 뭐냐면은 배를 만든 거거든요. 이동수단을 만든 거. 황제가 처음으로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생각해보니까 그릇 왼줄, 외다라는 말은 왼쪽인데요. 왼쪽은 그르다라는 뜻을 옛날에 썼답니다. 그른 줄도 모르겠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옛날에 배를 만들었던 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장안에 강동에 추풍을 만나신들. 장안은요.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고향의 음식이 먹고 싶어 옛날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배가 있어야만 고향으로 돌아가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안 진나라 사람 장안은 강동으로 돌아가 추풍 가을을 만났는데 장안이 강동으로 돌아가 가을 바람을 만났다고 한들 편주 조각제 아니타면 천청회할하다. 편주 조각배를 타지 않았다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 해도 천청해활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 한들 아니 흥이 절로 나며 어느 흥이 절로 나겠으며 삼공도 아니 바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정승자리도 아니 바꿀 제일강상 경치가 제일 좋은 곳에서 부평조 같은 어부생활이 부평조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렵주 아니면 조각배 아니면 어디 부처 어디에 의지에 다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풍류와 흥치를 즐길 수 있는 그 바로 방법이 바로 뭐래요? 네, 그 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보자면 풍류를 즐기는데 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두어라. 이미 지나간 일을 탓해서 무엇 하겠는가 탓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 자신이 아까 언어씨를 탓했잖아요. 공연히 시비 옳고 그름을 팽개쳐 두고 곰곰이 생각하니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내 뜻이 내가 걔네들을 자꾸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장안이라는 놈은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났다고 해도 만일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하늘 넓고 바다 넓다 한들 무슨 흥이 절로 났을 것이며 그러니까 흥이 안 났다. 만약에 뭐가 없다면 배가 없다면
장승자리야도 바꾸지 않을 것이 좋은 경치에 부평같이 물에 떠다니는 어부의 생활인데 이 모든 풍류랑 이 모든 어부의 이런 생활이랑이 만약에 작은 배, 조각배가 아니었다면 무엇에 의지하여 어디에 의지하여서 다니겠다는 말인가. 즉 중국의 그 진나라 사람이 옛날에 벼슬에 올랐는데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에 가서 정취를 만끽하고 싶어서 벼슬로 돌아가서 그만 이렇게 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지냈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뭐 때문이다? 배. 이런 일 보건대 배 삼긴 제도야. 이런 일은 배가 풍류의 수단이 되는 일이죠. 배가 굉장히 나쁜 게 아니라 배가 유용한 거죠. 이런 일 보건대 배가 유용하게 쓰이는 일을 보건대 삼긴 제도야. 배를 만든 제도야. 지묘한 듯 하지만은 매우 묘한 듯 하지만은 어찌하여 우리 무리는 나눈 듯한 판옥선을 날다시피 하는 판옥선, 전쟁에 쓰이는 배를 침략의 수단이죠. 주야로 빗기치고 낮과 밤으로 어떻게 비스듬히 타고 인풀명월한데 흥이 전혀 없는 게요. 그러니까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그러니까 바람을 막고 달을 읊조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풍명월한데 흥이 전혀 없는 것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풍어를 읊되 인풍명월 풍어를 읊되 어찌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흥이 없는 게요. 흥이 없다. 왜? 석일 옛날에 배 안에 탔었을 때 술장과 술상이 어지럽더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배는 풍류가 있었더라는 거죠. 금일 주중에는 오늘날의 배를 타면 대검장창, 큰 칼과 긴 창뿐이로다. 즉 풍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주중과 여기 주중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꾸와 대조를 써서 여기 대검창창 큰 깔과 긴 창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배언만은 똑같은 배인데 가진 바는 다르구나. 똑같은 배인데 뱃속에 있는 풍경이 다르니까. 기간우락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 근심과 그 다음에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는구나. 네. 옛날하고 지금은 과거는 평화였고 현재는 전쟁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즐거움의 정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시시로 머리를 들어 시시땡땡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시로 머리를 들어서 때때로 머리를 들어서 북신은 바로 임금이 계신 곳이에요.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니 바로 여기 임금 걱정하고 있고 영군지정 임금님에게 연모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시로 머리를 들어서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니 상시 노루를 천일방에 디이나다. 네,
무슨 뜻이냐면은요. 시국을 근심하는 상시, 시국을 근심하는 노루, 늙은이의 루, 떨어질 루자거든요. 늙은이의 눈물을 천일방, 하늘의 모서리, 하늘의 저 끄트머리에 디이나다, 떨어뜨린다. 오동방 문물이, 우리나라 문물이 한당송 디랴마는,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디랴마는 뒤떨어지겠냐마는 국운이 불행하여 나라의 운수가 아이 진짜 병맛 같아서 해추 흉목에 외적의 흉악한 깨에 해추 외적의 해적 이런 해적 외적이라는 흉모 흉악한 깨에 망고수를 안고 있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고서 100분의 1가지도 못 씻어 비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본 놈한테 우리나라가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보다 못한 게 없어. 떨어지는 게 없어. 근데 나라의 운수가 나빠가지고 지금 해적들 일본 놈 따위에게 지금 가냈는데 야 수치를 가득 몸에 안고 너무 분한데 야 100분의 1가지도 1%도 일본 놈한테 분함을 아직도 씻어보지도 못했거든. 이 몸이 무상한들, 이 몸이 무상, 보잘것없지 한들, 신자 되어 있어다가 신하가 되어 있어야 보잘것없는 내 몸이지만 그래도 나 신하 아니야? 신하로 있으니까 신하가 되었으니 궁달이 길이 달라. 궁달이라는 것은 가난과 영달인데 가난한 거는 안 좋은 거, 달은 긍정. 임금과 신하의 신분이 길이 달라. 매시지 못하고 내가 늙었다고 한들 우국단심이야. 나를 걱정하는 근심이야. 나를 걱정하는 근심은 바로 이거죠. 충성이 어느 가게 잊을런고. 그러니까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외적에 대한 분노와 무엇에 대해서 적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지금 우국충정, 우국단심에 대해서 나오고요. 지금 나는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당나라, 송나라, 한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뒤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운이 나빠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으며 내가 진짜 너무나 치욕적이고 분노를 마음속에 다 가득 안고 있지만 100분의 1도 씻지를 못했고 내가 비록 변변치 못한 신하지만 임금과 신하의 길이 달라서 궁달이 달라서 서로 같이 내가 모실 수는 없고 내가 지금 늙은이지만 그러나 늙은들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님을 그리워하고 충선을 바치고자 하는 우국충정은 어때? 변하지 않아. 잊지 않았어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남았습니다. 화이팅! 이제 본사 마지막하고 결사만 남았거든요. 본사 마지막하고 결사만 남았으니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네. 강계 개운 장기는 노당 익장하다마는 네. 강계를 이기지 못하는 비분관계 막 분노 막 빡치는 거를 이기지 못하는 비분관계 관계에 막 떨쳐 이려내고자 하는 막 기운 비분관계 분노 와가지고 화내서 떨쳐내려고 하는 기운 장기는 즉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북받침 씩씩한 기운 이해가 다. 그러니까 씩씩한 기운은 노당 익장 늙을수록 씩씩하지만은 조그만 이모니 병중에 누워있으니 설분 신원이 분노를 풀어. 이게 바로 분노한 것을 원한을 풀어. 이게 설분 신원이거든요. 설분 신원이 어려울 듯 하건만은 분함을 씻고 원한을 풀어버리기가 어려운 듯 하지만은
그러나 왜 그러니까 씩씩한 기운은 늙을수록 커진대. 그런데 내가 뭐 했어? 아파. 아파. 유유. 그래서 내가 설분신은 분노했던 마음을 씻기가 왠지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제갈은 뭐냐면은 죽어버린 제갈 공명도 생중달, 중달이 뭐냐면은요. 사마의거든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데 둘은 대립관계예요. 근데 살아있는 생중달을 멀리 쫓아버렸어. 이거 중국 고사를 활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 근데 제갈공명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중달, 사마이를 쫓아버렸단 말이지. 발없은 손빈이라는 사람이 중국 고사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방연을 잡았어. 발이 없는데. 역시나 중국 고사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나 죽지도 않았고 나 발 있지 않아.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이 다 갖추어 있고 명맥이 이어지니 목숨이 있어. 아까 손빈 수족 없었잖아. 명맥, 목숨 부지하고 있지 않았잖아, 사제가를. 그런데 다 이 나쁜 놈 생중달하고 방연을 잡았거든. 근데 서절구투를 적으나 저울소냐? 그럼 서절구투 쥐새끼 같은 외적. 서절구투 쥐새끼 같은 외적. 서절구투 쥐새끼 같은 외적을 적으나 조금이라도 저허하다 저흘소냐? 두려워하겠는가? 나 두려워하지 않아. 진짜. 왜? 제갈공명하고 손빈을 생각해보라고. 나 목숨도 살아있고 수족도 멀쩡해. 그러니까 이 서절 구투 같은 쥐새끼 같은 일본 놈들 내가 두려워할 것 같아? 이런 거죠. 계속 비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비선이라는 말은 나는 듯한 배. 비선에 달려들어 나는 듯한 배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맨 앞에 있는 선봉을 거치면 휘두르면 9, 10월 삼풍에 낙엽같이 해치리라. 뭔 말이야? 9, 10월 서리바름에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엽의 원관념은 바로 외적인 거예요. 내가 빨리 달리는 배에 달려들어서 선봉을 휘몰아치면 9, 10월 서리바람에 추운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뭐처럼 서리바람 같이 자기는 서리바람이고 9, 10월 상풍이 되고 일본 놈들은 외놈들은 낙엽처럼 내가 막 달려들으면 이 자식들을 떨쳐낼 수 있을 거야. 죽여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7종 7금인들 우리 달 못할 것인가. 7종 7금은 제갈량이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외적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다는 그 제갈량의 자신감과 기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자기도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준 것을 우리라도 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피도이들아 꾸물거리는 섬나라 오랑캐들아 수희 걸항하여 살아 빨랑 항복해라. 항자 불살이니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으니 너를 구태려 섬멸하라. 너를 섬멸하겠는가? 너를 우리가 죽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사이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준피도이들아 외적들아. 준피도이라는 말은 꾸물거리는 섬나라 오랑캐들아 라는 뜻이고 이 오랑캐들아 수위 거랑하여 싸라. 쉽게 항복하여 용서를 빌어라 라는 뜻입니다. 항자 불살이니 항복한 사람은 불살 죽이지 않으니 너를 굳이 구태여 내가 죽이겠는가. 그러니까 빨랑 네 항복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계속 볼게요. 오왕성덕이 우리나라 왕의 그 덕이 욕병생 하시니라. 욕병생 나란히 살고자 함이시라. 한마디로 너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임금이 너무너무 성스러운 덕이 많아. 그래서 너희와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태평천하에 굉장히 사는데 굉장히 좋은 시대에 요순 시대와 같은 요임금 순임금이 은 정말 좋은 임금이었대요. 중국의 임금. 요순 시대와 같은 임금과 신하가 되어 있어. 되고 싶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복하면은 우리 임금님은 덕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거고 태평스러운 천하에 그 전쟁을 끝나고 요임금 같은 임금님 그 다음에 속에서 태평스러운 백성처럼 살고 싶다. 계속. 1월 광화는 조부조 하약가는 해와 달 같은 임금님의 성덕이 1월 광화 해와 달의 빛 같은 임금님의 선덕이 조부조 아침 또 아침 하얗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와 달 같은 임금님의 성덕이 매일 아침마다 밝게 비치니 전서 타던 우리 부도 비록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타던 우리 부인도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어주에 창만하고 물고기 잡는 배 고기잡이 배에서 창만 불을 창이에요. 늦도록 노래하고 추월 춘풍에 가을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가을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 있어서 태평성대에 성군 치하에 해불 양파를 다시 보러 하노라. 성군 치하에 태평성대를 다시 보고 싶다. 즉 태평성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전쟁 가사고요. 작가가 선조에게 통주사로 부임을 받아서 즉 부산에 있는 진영에 내려가서 지은 가사고요. 기억 한번 해보자고요. 일장검을 비스듬히 차고 나서 배선상에 올라가서 대마도를 부릅뜨고 봤고요. 그 다음에 배를 만든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 사람에 대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죠. 그게 누구였어요? 자, 지금 백지가 있는데 머릿속을 채워보세요. 헌원씨랑 진시황이랑 서불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가 배 위에서의 흥치가 옛날에는 넘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창하고 건밖에 없어. 우울하기 근심하고 걱정하는 전도가 완전 달라. 노당익작 늙을수록 씩씩한데 내가 병이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나라를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어. 그러지만 마침내 왜국이 잠잠해지고 항복해서 태평성대를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살기를 내가 희망해 라고 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